손흥민, 케인 반대쪽에 잘 봤다. 레길런. 손흥민 뛴다. 손흥민 들어간다. 길로나. 손흥민 왔다. 골! 야, 모처럼 아주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자,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오늘 전반전에 토트넘이 굉장히 강력한 전방 압박을 하면서 전반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전반 12분에 카노스 선수의 자책골로 토트넘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애초에는 이제 벤 데이비스 헤딩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손흥민 선수가 올려주던 크로스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게 벤 데이비스가 아니라 경합 중에 상대 수비수인 윙백인 카노스 맞고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리드를 잡긴 했는데, 사실 더 골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케인에게 찔러줬던 손흥민의 패스라던가,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전반전은 완전히 뭐 씹어먹는, 토트넘에서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뭐 다른 선수들의 어떤 패스라든지 아니면 볼 트래핑이라든지 뭐 마무리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전체적으로 잔실수들이 많이 나오면서 추가골을 넣지 못했던 상황인데, 후반전엔 달라졌으면 좋겠고, 근데 오늘도 여지없이 칸입니다. 칸해야 제발 케인 좀 돌려주렴. 그리고 손흥민이 그렇게까지 전력 질주해가지고 수비 내려오게끔 레귤론 뭐하냐 안 뛰고, 아무리 코너킥 이후 상황이긴 했지만은 참 아무튼 답답합니다. 자, 경기 2대0 토트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후반전 역시 전반전 마찬가지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돋보인 경기였고요. 전반전에 자책골로 좀 간신히 앞선 채로 1대0으로 마쳤던 토트넘인데, 후반전 후반 19분 해리케인을 거쳐서 이 레길론이 보내준 크로스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간 순위 6위까지 토트넘 올라가게 됐습니다. 승점 22점째고 총 지금 한 경기 덜 했죠. 번리전을 안 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상위권을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승리였고요. 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진짜 공격이면 공격, 뭐 수비면 수비, 모든 거 다 하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전에 그 손흥민 히트맵을 전반전 걸 보면 코너킥을 워낙 많이 해서 코너킥 위치가 히트맵에서 가장 시뻘겋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코너킥 상황에서 어쨌든 결국 이제 그 골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 자책골로 기록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지배력이 전반전도 컸고 후반전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의미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이 경기에서는 굉장히 전반전에 약간 오버페이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콘테 감독이 선수들에게 압박을 많이 강요를 했기 때문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후반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때마침 후반전 브렌트포드가 동점골 넣기 위해서 시작하자마자 거세게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심판이 또 이날 따라서 휘슬도 잘 안 불고 카드도 잘 좀 안 주는 분이어가지고 토트넘이 꽤나 위축이 됐었습니다. 특히 수비 쪽에서 걷어내는 볼들이 뭐 죄다 상대한테 걸리면서 계속 꽤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진영에서만 좀 갇혀 있었던 토트넘인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토트넘의 그 오른쪽 라인들, 그 수비 3백의 오른쪽 산체스, 또 윙백의 로얄, 또 윙어 모우라, 이 라인들이 잔실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볼이 안정감 있게 볼을 지켜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좀 고전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벤 데이비스는 정말 콘테 감독 부임하고 나서 가장 수혜자가 아닌가. 이번 경기에서도 좀 안정된 모습 보여줬고,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 레길론, 손흥민 이쪽 라인들이 좀 더 좀 안정감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득점 장면에도 많이 관여를 했고, 그래서 약간 좌우의 균형이 좀 맞질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저는 3백 축구에서 윙백은 정말 중요한데, 에메르송 로얄이 너무 좀 아쉬워요. 아스날에 간 토트넘 유스로 있다가 아스날로 간 도미아스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르게 지금 로얄이 많이 안 좋은데, 특히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앞에 수비 한 명만 딱 서 있어도 돌파 시도를 안 합니다. 오늘 진짜 돌파 시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막히면 어쩔 수가 없는데 아예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고 무조건 백패스를 하니까, 아니 무슨 윙백이 그래. 이건 볼수록 좀 답답하고요. 좋은 선수겠죠. 좋은 선수일 거고 좋은 선수이고, 근데 지금 토트넘에 와가지고 계속 헤매는 모습들이 많이 좀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깝깝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위기를 벗어나게 한 거는 손흥민이었죠. 후반전에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보다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3, 4, 2, 1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손흥민과 케인이 후반전에는 확실하게 위치를 바꿔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 전에 콘테 감독이 한 얘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 앞두고 그 외신을 통해서 콘테 감독이 한 얘기가 전해져서 화제를 모았잖아요. 케인이 없을 때, 그러니까 케인을 좀, 영국 기자들한테는 케인이 중심이니까, 케인을 좀 쉬게 해줘야 되지 않냐. 경기 일정이 워낙 빡세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콘테 감독이, 당연히 뭐 그럴 때가 올 거다. 근데 케인이 없을 때, 그렇다면 그 케인 자리 누굴 뜯길 거냐 할 때, 전임 감독들처럼 손흥민 선수, 무리뉴 감독이 특히 손흥민 선수를 썼었으니까, 그런, 쓰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콘테 감독이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아니라 9번 자리에는 베르베인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은 지금 뛰고 있는 10번 자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넘버 10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한국 팬들이 볼 때는 이제 손흥민 골 점점 더 못 넣겠는데? 한국 팬들이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실제 경기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케인보다 위에서 많이 움직였고 교체도 베르베인하고 이제 87분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뭐 콘테 감독이 얘기를 한 의미는 이제 만약의 경우에 대한 얘기였고 손흥민만큼 피니싱이 지금도 올 시즌에 뭐 팀 득점의 절반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선수의 득점력을 약화시키는 선택을 할 리는 없다고 봐요. 다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선에서 볼을 찔러주거나 아니면 최전방까지 볼을 배달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케인하고 손흥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지 9번 자리에 못 놓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보면서 좀 더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AI 평점, AI 평점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후스코어닷컴 평점 보면 케인한테 7.9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7.7점. 아니, 그리고 레귤러는 7.6점. 공격 포인트도 없는 해리 케인한테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저도 이거는 좀 과하다고 보는데 해리 케인이 전반전에는 많이 헤맸어요. 실수도 있었고. 근데 후반전에 손흥민에게 앞을 내주고 뒤로 좀 내려오면서 연계하는 데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최근에 해리 케인의 결정력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그 박스 안에서 잔실수가 좀 많습니다. 볼을 잘 못 간수를 한다거나 슈팅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그래서 오히려 그 연계 플레이에 집중을 하면서 저는 후반전은 해리케인 괜찮았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손흥민보다 평점 높이 무슨 7.9점 오바지. 7.9점은 개 오바지만 저는 후반전에 해리케인은 그 역할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피딩을 해주고 실제 손흥민 선수의 추가골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오히려 타겟맨처럼 볼을 이렇게 좀 받아서 튕겨주고 케인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레귤러한테 아주 기가 막히게 빼주는 장면. 오히려 그런 역할들이 득점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는 케인한테는 좀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후반전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요. 소파스코어 평점도 보시면 해리케인하고 손흥민 평점이 7.7로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뭐 세부 스탯을 봐도 그렇게 뭐 두드러지진 않아요. 해리케인 볼터치 45번, 뭐 패스 성공은 72%인데 보시면 키패스가 5개입니다. 5개 키패스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선에서 어떤 피딩해주는 역할을 아주 잘해줬어요. 이게 빅찬스 메이킹도 2번이나 했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패스 성공률이 전반에 비해 좀 떨어졌는데 크로스 시도도 후반전에 거의 없었으니까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쪽에 좀 치우쳐가지고 케인 중앙을 좀 아끼는 플레이를 했다면 후반전 들어서는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 자리에 배치를 하게끔 주문을 하면서 측면에서 크로스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흥민과 케인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토트넘의 공격력에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지표고요. 모우라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만 사실 그래서 모우라를 빼고 넣을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모우라가 그래도 지금 토트넘에 있는 선수를 손흥민과 케인을 제외하면 가장 볼 간수를 잘 하고 그래도 드리블이 되는 대체할 만한 선수가 마땅히 없어요. 로세스도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모우라는 제목만큼은 하고 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 그러니까 모우라를 빼고 윙크스를 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올리버 스킵을 그러니까 윙크스를 올리버 스킵 자리에 놓고 올리버 스킵을 전진 배치를 시켜가지고 오른쪽 윙어 자리에 놨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양쪽 윙어들을 다시 중앙 쪽에 배치를 해서 약간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형태로 놨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 놓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선택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과감한 시도였는데 스킵이 그 위치에서도 굉장히 좋은 오히려 지금 뭐 델레알리보다 훨씬 공격적인 위치에서 좋은 연결
또 본인 스스로의 어떤 침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시도였다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손흥민 선수가 정말 모처럼 만에 골을 넣으면서 런던 더비 5연패에서 팀을 구해냈다는 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경기였고요. 예, 이번 주말에 또 노리치전이 또 이어지니까 이 경기에서 또 승점 3점을 따내게 된다면 정말 챔피언스리그 그 티켓 획득권까지도 좀 접근할 수 있는, 네, 확실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트넘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경쟁권까지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가 현지 반응, 현지 평점 가지고 들어올게요. 네, 볼빠.